부동산 중개업자가 알려주는 집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장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제가 집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집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지입차에 관련된 정보가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상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입차에 관련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그 운수사나 그 알선 업체들이 지입차를 분양하기 위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지입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분들께서 뭐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려놓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홍보성 글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장점만 보고, 아무래도 그 홍보성 정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알아보고 단점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일을 시작을 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장점만 보고 이제 간혹 인터넷에 아주 많이 보이는 운전만 해 주세요. 월 500.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몇 시간 일해서 월 600. 차 막히지 않는 저녁에 운전하면서 월 700. 요런 류의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 7시간 8시간 일해서 500 600 이렇게 버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렇게 벌 수 있는, 그렇게 월대가 형성되어 있는 차를 광고를 하는데 그 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인 제가 약간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일을 소개를 음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입차는 싸게는 1,000만 원부터, 비싸게는 1억이 넘는, 2억도 넘는 그런 차들을 내 돈을 주고 일을 시작하려는 지입차주들이 내 돈을 주고 차를 사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겐 작은 돈이고 누구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을 했다가 '아 이거 적성에 안 맞는데.' 하고 일을 정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 주위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차를 인제 4,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일을 며칠 하다 보니깐 적성에 안 맞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차를 4,000만 원 주고 산 차를 2,000만 원에 정리를 하고 나온다든지, 3,000만 원에 정리를 하고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지도 차차 말씀을 드리고, 음 집 일이라는 게 어 다른 생산직이나 현장직처럼 몸이 힘들다. '아 내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힘들다.' 중간에 그래서 짬을 내서 쉰다든지, 속된 말로 삐댄다든지, 그래서 영 심하면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임 일이라는 게 그 힘든 상태로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프고 어 제일 제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드리는 내용들을 지입차를 제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입차를 하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를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자체가 그 좋은 정보로만 구성이 돼 있고 현실적인 얘기, 객관적인 얘기, 단점들을 나열하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 쉽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감당이 안 되는,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제 나중에 뭐 "집 사기를 당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에 집 사기를 쳐 봐도 그 관련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의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사기라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너무 좋은 쪽만 보고 접근했다가 금전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손해 보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임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점도 좋지만 단점도 냉정하게. 이게 문제가 다른 일들처럼 현장 일이나 생산직 일이나 다른 영업 일처럼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중간에 한 뭐 하루 이틀, 뭐 많게는 뭐 일주일 이렇게 해 보고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일이야. 내가 육체적으로 뭐 따라갈 수 없는 일이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지입차를 운행하는, 지입 일을 하는 기사의 입장에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나 내일 지입차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당신 영상을 보게 됐으니까 그 결론을 좀 내달라,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입 일에 관련돼서 이 두 가지 단어만 알고 있어도 곤란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입 일을 시작하기 전의 분들이라면 지입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든지 계약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 한 가지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탑입니다, 선탑. 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귀찮고 내가 밀당도 못 받고 하루 이틀 뭐 며칠 동안을 그 차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봐야 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이 일을 시작하기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은 버리고 무조건 선탑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인제 하고 계신 분들, 시작하신 분들, 이분들은 안전이라는 이 단어를 꼭 명심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 졸음 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기사들은 없습니다. 일이 힘든 상태에서 뭐 상차를 하거나 하차를 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야간에 운행을 하셔야 돼요. 뭐 주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날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잤거나, 일이, 이제 몸이 안 좋거나 해서, 뭐 감기약을 먹었든지 해서 몸이 안 따라줘서, 이게 운행을 하면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그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정말 섬찟한 경우를 많이 하게 마련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 뭐 화물차,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몸이 힘들어서, 운행 중에 사고를 당하시거나 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기만 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들, 어, 그냥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된다. 상차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안전 운행하고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된다. 선탑, 안전, 이 두 가지 단어만 명심을 하고 계셔도 곤란한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선탑할 때 뭐 어떤 걸 알아봐야 된다든지, 지입차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